은퇴 후 한국이 답. 70세 한인 교수, 생활비 비교 후 선택한 곳은? 서론 은퇴 후 어디에서 살 것인가? 70세가 되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게 된다. 내 은퇴 후 삶, 어디에서 살아야 할까? 미국에서 40년 넘게 교수로 일했던 김 교수도 마찬가지였다. 오랜 세월 동안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했고 아이들도 미국에 자리 잡았다. 은퇴 후의 삶은 조용하고 안정적일 줄 알았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현실이 그를 고민하게 만들었다. 의료비가 너무 부담돼. 연금도 많지 않아서 생활비가 빠듯해. 집 유지비며 세금이 부담되는데 여기서 계속 살아야 할까? 한국으로 돌아가면 더 나을까? 이런 고민 끝에 김 교수는 한국 여기민을 결심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생활이 과연 그의 기대처럼 편안했을까? 한 달 생활비는 미국과 비교해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오늘은 은퇴 후 한국으로 돌아간 한인 1세대의 현실적인 이야기와 함께 사례를 통해 은퇴 후 어디에서 살아야 하는지 깊이 고민해 보려고 한다. 1. 은퇴 후 미국에서의 생활비 현실. 많은 한인 1세대가 미국에서 정착하고 직장 생활을 했지만 은퇴 후 삶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다. 김 교수도 마찬가지였다. 미국에서 은퇴한 후 매달 나가는 생활비를 계산해 보니 예상보다 훨씬 컸다. 주거비 달러 2,000 월세 또는 재산세 앤드 유지비 포함. 의료비 달러 800 보험료 앤드 약값 포함. 식비 달러 700 외식 포함. 기타 생활비 달러 500 유틸리티, 교통비, 여가 등. 총 월 생활비 달러 4,000 이상. 김 교수는 오랜 세월 교수 생활을 하며 모아둔 연금이 있었지만 매달 달러 4,000 이상의 생활비를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특히 의료비가 가장 큰 부담이었다. 보험을 들어도 100% 커버되지 않는 병원비와 노후 의료비 지출 증가가 가장 큰 고민이었다. 이렇게 계속 미국에서 살 수 있을까? 한국으로 가면 좀 더 경제적으로 여유로울까? 이 고민이 그를 결국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했다. 2. 한국에서 한 달 생활비 미국보다 나을까? 한국으로 돌아온 김 교수는 서울이 아닌 지방 소도시에 정착했다. 처음엔 한국의 변화된 모습이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적응했다. 그가 한국에서 한 달 생활비를 정리해보니 미국과 비교해 확실한 차이가 있었다. 주거비 50만원 보증금 걸고 월세 낮춤. 의료비 10만원 건강보험 적용 후 병원비 저렴함. 식비 60만원 시장 마트 이용 외식 줄임. 기타 생활비 30만원 교통비 공과금 등 포함. 총 월 생활비 150만원 200만원 약 달러 1,500 이하. 미국에서 매달 400만원 넘게 쓰다가 한국에서는 200만원 안팎이면 생활이 되네. 김 교수는 특히 한국의 의료보험제도 덕분에 가장 큰 부담이었던 의료비 걱정을 덜 수 있었다. 또한 대중교통이 편리해 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었고 식비도 비교적 저렴했다. 하지만 한국 생활이 마냥 장점만 있었던 건 아니었다. 3. 여기민 후 겪은 현실적인 어려움. 처음엔 모든 것이 좋아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적인 문제들도 하나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1. 외로움과 문화적 차이. 김 교수는 오랜 세월 미국에서 살며 영어에 익숙해져 있었고 한국의 빠른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특히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사례 1. 65세 이민 1세대 박 사장. 박 사장은 미국에서 35년간 한식당을 운영하다가 은퇴 후 한국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주변에 친구가 없었다. 미국에서는 매일 친구들과 만나 이야기했는데 한국 오니 어색하더라고요. 젊은 세대와 생각이 다르고 나이 든 친구들은 이미 다 자리 잡고 있어서 쉽게 어울리기 힘들었어요. 해결책 지역 노인 대학이나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생활비는 줄었지만 예상 못한 지출 발생. 김 교수는 미국보다 생활비가 저렴할 거라 생각했지만 의외의 지출이 생겼다. 한국에서 경조사비, 명절 비용, 가족 간 선물 문화 등이 부담이 되기 시작한 것이다. 사례 2. 70세 김 교수. 미국에서는 생일이나 명절에 간단히 지나갔는데 한국에서는 경조사비도 신경 써야 하고 자녀들도 종종 용돈을 기대하는 눈치더라고요.
해결책 한국의 문화에 적응하면서도 자신의 경제적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3. 한국의 빠른 변화와 기술 적응 문제. 한국은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나라다. 스마트폰 사용, 은행 업무, 키오스크 주문 등 모든 것이 온라인 중심이다. 오랜 시간 미국에서 살다 온 사람에게는 이런 변화가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 사례 3. 68세 이민자 이 선생. 이 선생은 한국에서 버스를 타려고 했지만 현금이 안 받아지는 걸 보고 당황했다. 티머니 카드? QR 결제? 미국에서는 이런 거 필요 없었는데 다 새로 배워야 하네요. 해결책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고 필요한 앱을 미리 익혀두는 것이 필수다. 4. 은퇴 후 어디에서 살 것인가? 결론은? 김 교수는 결국 한국에 정착했다. 미국보다 생활비 부담이 적고 의료비가 저렴한 점이 결정적인 이유였다. 하지만 모든 은퇴자가 한국으로 역이민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다. 각자의 경제 상황, 건강 상태, 가족 관계, 개인적 성향에 따라 최적의 선택이 다를 수 있다. 은퇴 후 어디에서 살지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조언. 미국과 한국의 생활비를 철저히 비교해보자. 주거비와 의료비, 가족과의 거리 등을 고려하자. 문화적 적응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역이민 전 최소 3개월, 6개월 체험 거주를 해보는 것이 좋다. 김 교수처럼 한국으로 돌아올지 미국에 남을지 고민하는 은퇴자라면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길 바란다. 진짜 행복한 은퇴를 위해 당신의 선택은? 은퇴 후 한국이 답. 70세 한인 교수, 생활비 비교 후 선택한 곳은? 이어지는 내용. 5. 은퇴 후 삶의 질 생활비만으로 결정할 수 없다. 많은 은퇴자들이 한국으로 돌아오거나 해외로 이민을 고민할 때 가장 먼저 따지는 것이 생활비다. 하지만 단순히 돈만으로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할 수 있을까? 생활비는 한 가지 요소일 뿐 진정한 행복한 노후를 위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들이 더 있다. 1. 건강과 의료 시스템 비용만이 아닌 접근성과 질. 한국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의료비와 국가건강보험 제도가 있어서 노후 의료비 부담이 낮다. 그러나 미국은 메디케어, 매더케어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만 의료비 자체가 높고 특정 치료를 받으려면 대기 시간이 길다. 그렇다면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 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더 나을지 고려해야 한다. 과학적 근거.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고령층 건강 유지의 핵심은 예방의료이다. 한국은 건강검진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정기적인 체크업이 가능하지만 미국에서는 검진 하나 받으려 해도 상당한 비용이 든다. 반면 미국은 암치료나 심장질환 치료와 같은 고급 의료기술이 뛰어나지만 이를 이용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들고 보험이 없다면 감당하기 어렵다. 결론. 건강이 중요하고 정기적인 검진과 일상적인 치료를 신경 쓸 나이라면 한국이 더 나을 수 있다. 반대로 경제적 여유가 있고 특정 질환에 대한 맞춤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미국 의료 시스템이 유리할 수도 있다. 이 사회적 관계, 인간관계가 노후 행복을 좌우한다. 경제적인 요인도 중요하지만 노년기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관계다. 고령화 연구에 따르면 노인이 우울증에 빠지거나 건강이 악화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고립감이다. 과학적 근거.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 하버드 스터디 오브 어덜트 디벨로프먼트에 따르면 행복한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좋은 인간관계이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고립은 치매, 심장질환, 우울증 등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미국 vs 한국 사회적 관계 비교. 미국 은퇴 후 이웃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고립되기 쉽다. 한국 경로당, 노인대학, 문화센터 등이 활성화되어 있어 커뮤니티 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하다. 결론. 사회적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활발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한국이 더 적합할 수 있다. 반대로 개인적인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프라이버시를 중시한다면 미국이 더 나을 수 있다. 3. 정신 건강과 생활 만족도, 익숙한 환경이 중요하다. 많은 은퇴자들이 역이민을 선택한 후 후회하는 이유 중 하나는 심리적 불안감이다. 오랜 세월을 미국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한국의 빠른 변화와
문화적 차이에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 과학적 근거. 심리학에서 말하는 문화적 적응 스트레스 컬처럴 어저스트먼트 스트레스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안과 스트레스다. 특히 60대 이후의 뇌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능력이 다소 감소하기 때문에 익숙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더 좋을 수 있다. 한국의 변화 속도 vs 미국의 익숙함. 한국은 디지털화가 빨라서 키오스크 주문, 모바일 결제 등이 익숙하지 않다면 생활이 불편할 수 있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생활 패턴이 유지되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결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어렵다면 미국에 남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반대로 한국의 변화에 적응할 자신이 있고 새로운 경험을 즐기는 성향이라면 여기민도 나쁘지 않다. 6. 은퇴 후 최적의 선택은 돈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결정한다. 결국 은퇴 후 어디에서 살 것인지의 문제는 단순히 생활비만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원하는가에 달려 있다. 다시 말해, 은퇴 후의 최적의 선택은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건강, 사회적 관계, 생활 방식, 심리적 안정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한국이 적합한 사람, 생활비를 줄이고 싶은 사람,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싶고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하고 싶은 사람, 가족 및 친구와 가까운 곳에서 살고 싶은 사람, 미국이 적합한 사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어렵고 기존의 생활 방식이 편한 사람, 의료비 부담이 있어도 특정 질환 치료를 위해 미국 의료 시스템을 활용하고 싶은 사람, 개인적인 공간과 프라이버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7. 마무리. 당신의 선택은? 김 교수는 결국 한국에서 정착하기로 했다. 생활비도 줄일 수 있었고 의료비 부담도 낮출 수 있었으며 한국에서 친구들과 다시 교류하면서 행복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하지만 또 다른 은퇴자는 다를 수 있다. 은퇴 후 어디에서 살지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은퇴 후 한국으로 갈 것인가? 미국에 남아 기존의 생활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제3의 대안을 찾을 것인가?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중요한 것은 경제적 안정과 더불어 삶의 만족도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다. 행복한 은퇴를 위해 신중하게 선택하길 바란다.